지금 비트코인 바닥 다 찍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딱 하나만 더 보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주봉 기준 74K 위에서 마감되지 않았죠.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 여전히 되찾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승장 전환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적으로도 상방에 쌓여있던 저항들은 회복을 해내줬어야 됐는데 아직까지 비트코인은 상방에 있던 저항들을 회복해내지 못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하단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60K의 전저점 그리고 주봉 기준의 SMA 200선이 58K 부근에 걸려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가격이 아니라 심리적인 지지 그리고 구조적인 지지,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생존선이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세 개가 겹쳐있는 자리에서 진짜 바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안정적인 상승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짜 바닥까지 내려온 상태도 아닙니다. 결국 위도 아래도 아닌 중간 유동성 구간에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당롱이다, 여기가 바닥이다, 이건 분석이 아니라 확신에 대한 중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진짜 바닥은 모두가 겁먹는 자리에서 나오지 이렇게 애매한 중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장이 아니라 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가브리핑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지금 시장은 완벽한 상승 추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즌이 종료되었다라고도 외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명확한 추세가 없는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준을 찾아가면서 움직여야 되는 장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자, 오늘 영상에서도 차트와 함께 이에 대한 기준들 함께 짚어볼 예정이니 이 기준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일단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좋아요 눌러주셨다면 본격적인 흐름 빠르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시황부터 짧게 좀 같이 확인해 보시면 현재 구조는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하락 채널 안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전히 58K에서 60K까지의 리테스트 가능성도 살아있고, 따라서 지금은 확신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우선적으로 신경 써주셔야 되는 장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이렇게 추세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장세 속에서 삼각수렴 패턴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흐름들 먼저 등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일단 가까운 청산 물량들부터 먼저 정리하고 올라오는 흐름들 등장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그림들 굉장히 명확하게 나오게 됐죠. 하방에 있던 롱 청산 물량들 그대로 전부 다 털어내는 흐름들 먼저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단기적인 상승세 나오게 됐었지만 결국 청산 히트맵 기준으로 상방에 쌓여 있었던 청산 물량들 일부 정리해냈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히트맵에 잡혀 있었던 70K대 저항, 이 저항선은 넘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더 내려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청산을 털고 올라왔다라는 거는 유동성이 정리됐다는 뜻으로 해석은 해볼 수 있지만 이 위에 매물대를 뚫을 만큼의 신규 매수세는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저 역시도 하방의 청산 물량들을 정리하고 올라오기 시작했던 비트코인이 이 삼각수렴 패턴의 하단선을 딛고 지지받기 시작했었을 때 곧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입 신호 안내드리면서 저희가 진입을 진행했고, 추가적으로 상승분들 등장하긴 했었지만 그에 따른 매수세들이 굉장히 미미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전 가격대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었던 매물대 구간, 그 구간에서 곧장 전량 익절하게 되면서 이 70K가 못 넘는 선에서 안정적으로 이정에서 완벽한 구조적인 대응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셨을 때 지금 방향성 베팅이 진짜 위험할 수 있구나, 이렇게 유동성들만 정리하고 계속해서 변동성의 흐름들을 주면은 결국 내가 기준이 없을 때 당할 수 있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피부로 조금 더 확실하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기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 드셨다면 댓글로 굿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제가 이 하락장이 시작되고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기준이었죠. 그래서 매번 영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어떤 기준들을 보고 바라봐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 함께 설명은 드리고 있지만, 막상 여러분들께서 바쁘신 일상생활을 보내시다 보면 이 기준의 가격이 도달하게 됐었을 때 내가 차트를 보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저를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24시간 내내 이 차트를 보고 있는 게 직업이다 보니 제가 계속해서 차트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이 실시간 현황들 스터디룸 통해서 일기장처럼 제가 바로바로 공유를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응이 필요한 자리들에서는 제가 실제로 들어가는 대응 타점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보시라고 함께 안내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실시간 브리핑들 같이 좀 참고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만 딱 클릭
클릭하시고 이 링크 클릭하셔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현재 시황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 여전히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고점을 낮추고 있는 모습, 어제 유동성을 털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의 고점이 낮아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죠? 그렇죠. 바로 매수 심리가 약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따라서 지금 구조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데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매수세가 강해서 밀어붙이는 장이 아니라 정리하고 반등하고 다시 한 번 더 눌리는 장으로 구조가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아직까지 추세 전환의 핵심적인 구조가 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청산 히트맵을 같이 좀 참고했었을 때 롱천사는 이미 한 반절 정도 해냈고 아직까지 그 구간과 굉장히 타이트하게 붙어있는 모습 보이시죠? 따라서 이에 따른 롱청산 물량들 한 번 더 털고 나서 올라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 사실 세력들 입장에서 편한 거는 한 번 더 눌러서 남은 롱 물량들 쫙 정리해내고 시장을 가볍게 만든 다음에 끌어올리는 것들이 훨씬 더 편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히트맵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1차로는 67.5K, 그리고 2차로는 64K에서 3K 때, 그리고 이 자리가 또 한번 어느 자리로 같이 겹치게 되냐, 바로 비트코인이 126K를 달성하고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만든 하락 채널선과도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까지의 하방 가능성 지금까지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현재 구조상 굉장히 자연스러운 유동성 정리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채널선까지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장기적인 시점까지 길게 열어서 봤었을 때 저는 이전 저점 한마디로 60K를 꼬리로 깨고 나서 올리는 캔들들이 등장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순간이 진짜 바닥을 만들어내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 딱 봤었을 때 이 하락 채널의 중단선조차도 넘어서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이 눌리면서 고점을 낮추고 있다라는 건 결국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었던 현재 비트코인 주봉에서 보이고 있는 굉장히 큰 불플래그 패턴, 이 패턴 그대로 작용해서 본격적으로 이 패턴의 상승을 일으키기 이전에 하단을 먼저 깨는 패턴들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렸고, 우리가 과거에도 이 불플래그 패턴들이 등장을 했었을 때 결국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들을 되찾기 이전에 어떠한 흐름들이 등장했었죠? 그렇죠. 바로 이 불플래그 패턴의 하단선을 한번 깨트리는 캔들이 등장하게 되고, 이때 공포가 확산이 되었다가 꼬리를 만들고 말아 올리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장이 시작됐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2024년에만 발생했던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2025년도 1월 달의 흐름을 같이 확인해 본다 하더라도 이때에도 불플래그 패턴들 형성이 되고, 결국 진짜 상승장 나오기 전에 어떠한 흐름 먼저 나왔다? 이 채널의 하단을 꼬리로 깨고 나서 말아 올리는 현상들이 등장을 했었다. 근데 왜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느냐? 이건 사실상 시장의 심리 구조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 이런 불플래그 패턴들 같이 활용해서 확인해보고 있는데, 내가 혼자 이런 것들 다 확인하려고 하면은 특히 코리니 분들께서는 뭐부터 봐야 될지, 이 두 개를 어떻게 같이 봐야 될지 혼란스러움이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 딱 눌러주시면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것들, 어떻게 좀 살펴봐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 제가 매일매일 같이 업로드 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희 채널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눌러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에 이 시장의 심리 구조가 뭐냐? 이 상승장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아무도 못 믿는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시점으로 돌아와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하방의 물량들을 털어내면서 가볍게 만드는 흐름들이 등장을 한다면, 하단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한 이후에 저희가 대략 한 2-3주 전부터 같이 계속해서 확인했던 바로 이 자리, 주봉 기준의 SMA 200선이 자리 잡고 있는 58K, 이 자리까지는 또 한 번 테스트하러 가는 그림들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충분히 자연스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이 선까지 무너졌을 때 최대 하방 라인 어디까지 잡아볼 수 있다? 전저점이었던 60K 때부터 주봉 기준의 SMA 200선이 있는 58K 부근, 특히나 이런 자리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심리적 지지,
구조적 지지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의 생존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 가격이 이 부근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저는 롱 포지션들 현물과 함께 조금 크게 베팅을 좀 걸어볼 생각인데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방 리스크 가능성들 열려 있는 건 사실이고 그 가능성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숏 포지션들 잡고 길게 끌고 간다?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 게 구조상 하방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 맞지만 지금 자리 일단 우선적으로 코인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 숏 포지션 자체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은 절대 롱 포지션처럼 우리가 회복을 해낸다든지 아니면 물을 타서 리스크를 메꾼다든지 이런 행동 자체가 불가한 포지션이고, 현재 자리 자체가 손익비가 굉장히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탑로스 역시도 굉장히 애매하죠. 이 유동성들을 위아래로 계속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자리들에서 숏 포지션 잘못 잡는다. 그렇다면 숏 스퀴즈 터질 가능성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바닥, 뭐 예를 들어 58.1K 여기서 무조건 반등합니다. 이런 바닥들은 잡아낼 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최고점도 정확히 잡아낼 수는 없게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냐? 바로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만 안정적으로 지지 확인이 됐을 때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대략 한 60K에서 58K 때까지 또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인지하고 있으면 최소한적으로 완벽한 저점은 잡지 못하더라도 이 채널의 하단선에서 지지받았을 때 내가 한번 잡아봐야지, 저점과 가까운 자리에서 한 번 더 기회를 크게 붙잡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찌되었건 중장기적인 관점을 계속 봤었을 때 2021년도부터 비트코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유지해오고 있었던 큰 상승 채널, 결국 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되찾기 위해서는 제가 최소한적으로도 이 채널의 하단선 74K대 부근은 돌파해서 지지 받아줘야 안심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이전까지는 상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결국 지금 이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비트코인 다시 한 번 더 58K, 60K 안에서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한번 크게 기회를 노려본다면 상단 목표가 74K까지 잡아본다 하더라도 현물 기준 2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 넘치는 자리까지 우리가 조금만 기다려도 이런 안정적인 확률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지금 애매한 자리에서 벌써 방향을 예측해서 베팅을 걸어버리는 순간 정말 확신이 있는 자리에 다가왔을 때 나는 시도조차도 해볼 수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응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반응형 단타 매매, 짧게 치고 빠져주셔야 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상 기준으로 제가 함께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우선 지금 이 하단선 근처에서 애매하게 싸우고 있는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하단선을 딛고 일어나서 지지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롱진입 짧게 들어가 보고, 목표가 이전 매물대 혹은 최대로 봐도 정고점 이 패턴의 상단선까지만 짧게 치고 나와주시던지, 혹은 다시 한 번 더 내려오던 가격들이 아까 짚어드렸던 67.5K 그리고 이 채널선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하시고 들어갔다가 짧게 먹고 나오시는 것들, 이런 단타형 반응 매매만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간혹가다 댓글에서 그래서 너는 포지션 뭘로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진짜로 지금 잡은 포지션들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스터디룸에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비트코인도 그렇고 이더리움도 그렇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조정 리스크, 재조정 움직임, 한마디로 리스크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자리다를 강조드리면서 방향성에 대한 베팅 매매, 그러니까 길게 끌고 가는 매매를 유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말 짧게 치고 나와서 제가 유지하고 있는 포지션 자체가 없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결국 확실한 자리를 잡아내기 위해서는 이 중간 박스에서 유동성 털릴 때 방향성 베팅했다가 시드 전부 다 털리시지 마시고, 조금 더 내가 한 발 더 떨어진 입장으로 단기적인 흐름인데 짧게 가져가면서 반응형 단타로 현금 관리 같이 들어가 주시는 걸 훨씬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해 드리자면, 어찌되었건 아직까지 방향을 맞히는 장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봤었던 기준들을 토대로 현재 가격들이 어떤 기준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확인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기준들 꾸준히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